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부산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이 부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또 대응 전략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이광원 경제조사팀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한숨 돌린 듯했는데 이행 여부와 관련한 압박을 시작으로 다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짧게 짚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그 트럼프 통상 정책이 그 주요 목적이 변화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1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었다면은 2기 같은 경우에는 주요국에 대한 관세를 전반적으로 높임으로써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1기 당시에는 그 한미 FTA 협정 그 개정과 같이 일부 그 불리해진 면도 있었지만 당시 미국이 그 중국에 대한 관세를 크게 높임으로써 반사이익이 오히려 컸습니다. 그 결과로 트럼프 1기 기간 중에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연평균 3%가량 증가했습니다. 반면 2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요국과 어떤 관세율 차이가 거의 안 나는 상황에서 그 높아진 관세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대미 수출이 4%가량 감소하는 등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우리나라가 대중 대미 수출을 빼고는 생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구조상. 특히나 이 대미 수출 관련해서 부산에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제 철강 등은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관세 인상이 됐을 때 부산 경제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먼저 부산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 관세에 따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철강, 알루미늄이 50% 관세를 그리고 그 외 품목이 15% 관세를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와 같은 IT 품목보다는 기계, 철강과 같은 BIT 품목이 상대적으로 관세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 지금 제조업체 같은 경우 대미 수출이 주로 기계나 철강 그리고 자동차 부품 이런 품목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세 영향이 큽니다. 다만 저희가 그 부산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는 그 지역의 산업 구조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24년 부가가치 기준으로 제조업 비중이 18%로 전국 평균 29%에 비해서 다소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그 저희 부산 본부에서 외부 연구진과 이번에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부산의 경우 그 트럼프 2기 관세 충격에 따른 수출 어떤 감소폭이 전국 34개 통근 구역 중에 19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좀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 관세 인상이 후행 지표로 그러니까 서서히 나타날 우려도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관세 인상 자체가 직접적으로 그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바로 나타날 거고요. 다만 제가 향후에 말씀드린 어떤 파급 효과, 주변 지역의 어떤 관세 충격이 그 인접 지역으로 파급되는 여러 가지 어떤 파급 경로도 통해서 파급되는 그런 거는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울산이나 창원 같은 지역의 상황이 오히려 이제 부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부산과 인접해 있는 울산과 창원에 그 트럼프 2기 관세 충격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기계나 아니면 자동차 그리고 철강과 같은 BIT 제조업들이 집중돼 있고 또 부산이 이들 지역과 긴밀하게 연결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토가 좁고 그리고 교통망이 발달돼 있어서 지역 간의 연계가 강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는 그 전국 그 시군구를 34개 통근구역으로 재분류해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트럼프 1기 그 데이터를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어떤 구역의 그 한 구역의 그 고용이 그 구역의 어떤 그 지역의 수출 충격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의 수출 충격에까지 영향을 받는 그런 파급 효과가 분석됐습니다. 나타났습니다. 그 고용 부분에서 이제 실제 부산 단독 고용 감소폭은 마이너스 0.3%포인트 정도인데
인근 지역의 영향까지 확대를 하면 마이너스 1.4%포인트까지로 크게 높아지는 이게 순위에서도 16에서 8위로 껑충 뛰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얽혀있기 때문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울산과 창원 지역의 충격이 부산으로 파급되는 효과 자체가 적지 않은 걸로 나타난데 긴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산의 어떤 직접적인 충격 크기는 전국의 어떤 19위 수준이고 이것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전국의 16위 수준, 그러니까 중간 수준에 불과한데요. 중간 수준 정도인데요. 근데 그 울산과 창원의 충격이 부산의 어떤 주요 산업인 서비스업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했을 때는 그 순위가 8위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예. 결국 이제 사람이 움직이고 돈의 흐름인 것 같은데 울산과 창원 같은 경우에 이쪽 지역의 근로자들의 감소, 그 소득 감소가 부산 지역 자영업자라든지 관광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 얼마나 영향을 좀 직접적으로 미칠런지요? 그러니까 부산의 어떤 서비스 업황을 생각해 보면은 업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소비자의 소득 여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소득 여건을 감안할 때 부산 지역의 소득 여건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산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울산이나 창원 지역의 소득 여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과 창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과 다르게 제조업 비중이 각각 40, 60%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충격으로 이들 지역의 제조업 경기가 하강할 경우에 이들 지역의 소득 여건이 악화되고 그것이 우리 그 부산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IT 업종, 그러니까 제조업에 영향이 간다면 울산과 창원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야 될 테고 그로 인한 영향이 부산으로 오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정도로 우리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 이런 악순환, 그러니까 제조업 그 부진이 이제 고용이라든지 소비에 미친 영향을 끊기 위해서 부울경을 광역으로 묶어서 하나의 경제권으로 대응하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건 이제 어떤 역할과 분담이 좀 필요할런지요? 기본적으로 현재 그 트럼프 통상 정책의 충격이 단기간에 사라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한정된 지자체의 예산과 행정력을 불경 차원에서 어떤 광역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배분 분배해서 충격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울산과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불경 지역의 그 제조 공급망 내 그 관세 충격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직접적 충격에 파생되는 파급 효과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의 어떤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산시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할 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짧게.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일부 제조업체들이 관세 충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에 대한 어떤 지원을 강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시차를 두고 본격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들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또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행 이광은 경제조사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